네,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더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네, 좀,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한 것 같네요. 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무사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블랙보드에 이제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그 어나운스먼트를 이제 두 개를 올렸는데 보시면은 잠깐만요. 네, 하나는 그 시험 우리가 이제 시험을 락다운 브라우저로 이제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제 시험을 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 테스트를 위한 좀 막 샘플 퀴즈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그 시험 보는 이제 플랫폼에 이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퀴즈, 샘플 퀴즈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퀴즈를 이제 하나 올려놨습니다. 어, 어쨌든 뭐 기말은 아마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뭐 코로나가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옛날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아직 코로나 숫자가 아직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이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을 그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시간 반이니까는 사실 이제 시험 보는 데는 시간은 굉장히 이제 충분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뭐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객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거의 이제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배운 그런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 복습하면은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뭐 간단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보려면 이게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는 음, 저희가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라는 여기 이게 뭐 크롬도 아니고 어, 약간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인터넷 브라우저인데 락다운 브라우저를 설치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 시험 보기 전에 설치하시면은 시간이 좀 더 오래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거고 또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라는 것이 약간 이제 특별한 브라우저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시험 볼 때 오픈북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클로즈드 북으로 이제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모든 검색하면은 모든 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보다 구글이 더 똑똑하고 저보다 구글이 더 뭐잘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인터넷은 뭐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 시험이니까는 차단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락다운 브라우저를 통해서 블랙보드만 지금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보드에서 이제 시험 링크를 제가 만들어 놓을 건데 그 블랙보드에 이제 시험 링크만 사실 그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그 링크 밖에서는 사실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게 락다운 브라우저가 가끔은 크래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락다운 브라우저를 깔면은 컴퓨터에 있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시험 보는 그 시간 동안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 사항을 좀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온라인 시험 준비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적어놨고 어떻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프로토콜
그 프로토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를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그 락다운 브라우저 이제 쓰려면은 뭐 제가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그냥 뭐 랩탑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랩탑에 다 그 웹캠이나든지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새는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랩탑을 쓰는 것이 가장 이제 그 간단한 그런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어, 우선은 제가 그 웹캠을 뭐 혹시 웹캠이 없으시면은 하나 정도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어쨌든 뭐 팬데믹이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있어. 예. 그래서 만약 웹캠을 쓰실 수 없으면 웹캠을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그 테스트 링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여기 그 과제 및 시험으로 들어가셔서 락다운 브라우저 테스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락다운 브라우저에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락다운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시고 그 락다운 브라우저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고요. 설치 링크랑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은 여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이거는 사실 고려대 블랙보드에 이제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락다운 브라우저가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블랙보드만 이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설치 링크를 따라서 설치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윈도우즈랑 아마 맥에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이 됐었나? 제가 맥을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윈도우즈랑 맥에서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설치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스트를 할 때 여기 이제 그 과제 및 시험 밑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락다운 브라우저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시험을 치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있긴 한데 뭐 준비가 이제 다 되면은 시험을 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단답형 그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이거는 근데 제가 차점은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답이나 이제 넣어 주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 오늘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모리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이제 부르면 되겠는데요. 그 컴퓨터에서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를 왜 쓰느냐 이거 좀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어,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 구조를 쓰는 이유는 뭐 그냥 까놓고 말해서 퍼펙트한 메모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퍼펙트한 메모리라는 거는 여기도 이제 뭐 적혀 있지만 패스트하고 large 그다음에 코스트가 이제 낮은 거 이런 메모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퍼펙트 메모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퍼펙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메모리도 퍼펙트하지 않은 것은 다양하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이제 나누게 되면은 그 하이 코스트 메모리, 비싼 메모리는 뭐 역시나 이제 퍼포먼스가 빠릅니다. 퍼포먼스가 빠르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라는 것이 사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메모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냐면은
그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어드레스를 리퀘스트로 보내면은 그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그 어드레스에 맞는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빠르다는 거는 뭐 메모리가 이제 빠르다는 거고요. 그 말은 이 리퀘스트를 보낸 다음에 이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을 때 어쨌든 딜레이 델타 T라는 딜레이가 소모가 되게 되는데 이 델타 T가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응답할 수, 응답하는 것이 이제 하이 퍼포먼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티는 많이 저장하면 할수록 좋죠. 그렇지만은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좋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덴시티가 낮아요. 덴시티가 낮다는 거는 그 동일한 면적에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것만 이제 라지고 얘는 로우면은 좋은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메모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쓰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라지 메모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지 메모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로우 코스트, 로우 퍼포먼스 메모리를 쓰면 돼요. 이 가장 대표적인 로우 코스트, 로우 퍼포먼스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그네틱 그 저장 장치, 매그네틱 그 성질을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 장치인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하드디스크 뭐 이런 3.5인치, 5.25인치, 3.5인치 그다음에 뭐 2.5인치 뭐 랩탑에 쓰는 3.5인치 같은 데 보면은 뭐 요새 그 캐패시티가 막 뭐 10테라 뭐 8테라 이런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말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프로세서 구조를 설명할 때도 이제 나왔지만 레지스터 파일은 굉장히 작지만 또 굉장히 빠른 메모리입니다. 그 레지스터 파일은 우리가 한 클락 안에 거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었죠. 그 레지스터 파일에서 이제 ID 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에서 ID 스테이지를 이제 좀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한 클락 안에 다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레지스터 파일을 우리가 빠른 메모리를 쓰기도 하지만 또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사이즈가 작을수록 메모리는 더 빨라집니다. 예, 그런 또 특성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 파일이 가장 빠르고 가장 작고 또 코스트는 뭐 단위 그 데이터 사이즈에 비해서 코스트는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하이라키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음, 지우개가 동작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이상해졌네. 잠시만요. 네, 네.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로세서에서 그 프로세서를 설명할 때 사실은 메인 메모리는 제가 언급을 했었고 레지스터 파일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하는 기계인데 그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를 바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D램이라고 부르는 거, 이 D램은 우리 컴퓨터에서는 메인 메모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한다.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온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은 다 D램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D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사이즈가 요새는 뭐 4GB는 기본이고 뭐 요새 뭐 8기가, 16기가 많이 쓰고 있죠. 뭐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뭐 4기가는 완전 베이스고 그 6기가 뭐 그다음에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메인 메모리 사이즈가 뭐 웬만큼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메인 메모리를 DRAM을 또 굉장히 이제 빠른 디바이스로 알고 있긴 하죠. 뭐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에 비해서는 DRAM은 굉장히 느린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프로세서에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D램하고 프로세서 자체는 그 세마이컨덕터, 그 반도체 공정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D램이나 이제 프로세서를 만들 때 쓰는 어떤 뭐랄까 셀 이런 것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인텔이나 뭐 AMD에서 만드는 게 막 4점 몇 기가로 돌고 뭐 어떤 거는 5기가로 돌고 막 그렇게 굉장히 빠르고 뭐 기본 3기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돌죠. 메모리는 사실은 굉장히 느립니다. D램의 클락을 이제 보면은 요새 이제 DDR을 쓰니까는 뭐 엣지를 4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엣지 2개죠. 네, DDR 일단 엣지를 2개를 사용해가지고 좀 빠르게 이제 액세스를 하긴 하지만 뭐 클락 D램이 들어가는 클락을 보면은 요새 좀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1기가보다 좀 넘는 뭐 1점 몇 기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자체로 느려요.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만 이제 느립니다. 그럼 우리의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또 D램에 저장이 됐어요.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그런 그런 기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는 컴퓨터 프로세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D램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컴퓨터 근처 레지스터 파일로 옮겨줘야 돼요. 그게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우리가 이제 옮기는 거죠. 로드 인스트럭션 써가지고 옮겨주는데 문제는 얘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에 있죠. 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요 캐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스트럭션 중에서 캐시를 액세스를 하는 거는 없어요. 이게 뭐, 뭐 인텔에 뭐 CL 플롯이 있지 않나요? 뭐 그런 뭐 인텔의 그런 특별한 명령어들은 캐시를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 캐시 데이터를 막 바꾸고 그런 거를 쓸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진짜 특별한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쓰는 이 동작은 안 하죠. 네, 프로그램에서 쓰는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에서는 캐시는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요? 캐시는 하드웨어가 알아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세서가 알아서 캐시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캐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네, 캐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좀 캐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어 단어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어 뭐랄까 그 돈 숨겨놓는 은닉하는 그러니까는 뭐 비상금고 뭐 거의 그 정도 뜻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에서는 캐시를 이제 다른 그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예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캐시는 하드웨어가 담당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는 부분은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왜 캐시를 왜 집어넣느냐? 캐시를 집어넣는 이유는 메모리가 너무 느려서 그래요. 메모리가 너무 느리니까는 우리가 캐시라는 요 빠른 메모리 SRAM을 써가지고 그렇지만은 사이즈는 작아요. 요 사이즈 작은 데다가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로 옮길 때 요 옮기는 데이터를 여기에 잠시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캐시라는 거는
그 명령어로 우리가 캐시에 있는 데이터들을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무조건 명령어는 컴퓨터는 로드 인스트럭션 혹은 스토어 인스트럭션만 써요. 그러니까 로드나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 파일과 그 다음에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만 왔다 갔다를 이렇게 해줍니다. 중간에 캐시가 있는데 캐시는 뭐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써가지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레지스터 파일로 옮길 때 캐시에다가 저장을 시켜놔요. 저장을 시켜놓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템포럴 로컬리티와 스페셜 로컬리티. 로컬리티니까는 이게 한국어로 보면 뭐 지역성 이렇게 좀 번역을 시켜놓긴 했는데 사실 뭐 지역성 해도 그렇게 뭐 의미가 확실하게 막 이렇게 막 다가오진 않죠. 로컬리티는 그냥 로컬리티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낫습니다. 로컬리티라는 게 뭐냐면은 템포럴 로컬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A equal 1. 요 A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요거를 이제 한번 썼다 했을 때 요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쓰는 거를 우리가 템포럴 로컬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데이터를 뭐 C는 뭐 A 플러스 B, 뭐 D는 A 플러스 1, 뭐 E는 A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쓰는 걸 우리가 템포럴 로컬리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번 쓴 데이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템포럴 로컬리티라고 말합니다. 스페셜 로컬리티. 그러니까 요걸 이게 뭐 시간적 지역성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던데요. 좀 이상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우리가 스페셜이 이제 붙다라는 건 이제 공간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요. 요 스페셜 로컬리티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썼을 때 요 옆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한 높은 확률로 쓸 것이다. 이게 이제 스페셜 로컬리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레이 데이터, 예를 들어서 A0를 한번 썼다. for 루프 안에서 어레이 데이터를 한번 쓰면은 뭐 다음 그 루프에 A1을 쓸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A2를 쓸 확률이 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스페셜 로컬리티라는 거는 한 번 데이터를 액세스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것이다. 높은 확률로. 이거를 우리가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주기가 동작 잠깐만 하지. 네. 뭐 이런 어레이 데이터를 쓸 때가 가장 뭐 좋은 예시라고 될 수 있겠죠. 한번 어레이 데이터를 쓰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동일한 엘리먼트는 쓰진 않지만 그 옆에 있는 엘리먼트 우리가 그 많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액세스를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엘리먼트 옆에 있는 엘리먼트를 이제 또 역시나 높은 확률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템포럴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템포럴 로컬리티와 스페셜 로컬리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 쓴 데이터는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한 번 데이터를 이제 쓰면은 그 옆에 있는 데이터들을 쓸 확률이 높다. 이거 이제 로컬리티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캐시 왜 어떻게 이제 응용이 되느냐? 캐시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메모리예요. D램에 비해서는 캐시 사이즈는 작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에서 LSCPU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CPU 스펙을 이제 딱 리스트를 해주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캐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캐시가 보통 L1, L2, L3, 그러니까 캐시도 이제 멀티 레벨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L1은 가장 그 사이즈가 작고 프로세서 가까이 있고 또 빠릅니다. L3는 커요. 사이즈가 크지만 크고 느리고 프로세서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캐시도 하이어키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뭐 에런 캐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좀 커지긴 했지만 뭐 몇 킬로바이트, 몇십 킬로바이트 이렇게 이제 크기를 가지고요.
그렇지만은 뭐 L3 같은 경우에는 몇 메가바이트 이런 크기를 가집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메모리에 비하면 몇 기가바이트인데 예, 메모리에 비하면 뭐 작긴 하죠. 그렇지만 캐시는 빠릅니다. 어, 이제 얼마나 빠르냐? 캐시가 이제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 써가지고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로드 인스트럭션을 써가지고 레지스터 파일로 읽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몇 사이클이 걸리느냐? 몇백 사이클 혹은 몇 천 사이클이 걸립니다. 네, 몇 백에서 몇 천 사이클이 걸려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그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데이터 해저드도 얘기하고, 뭐 이런 해저드 했을 때, 그 뭐라 그럴까? 데이터 디펜던시 때문에 뭐 한 클럭이 낭비된다. 아니면 뭐 컨트롤 해저드 때문에, 브랜치 스트럭처 때문에 두 클럭이 낭비된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거 그런데 굉장히 퍼포먼스에 안 좋아요. 막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드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파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데는 몇백 사이클 기본에다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면 몇천 사이클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 그 데이터 해저드나 뭐 컨트롤 해저드 얘기할 때 뭐두 사이클 막 낭비가 되네, 뭐 한 사이클 낭비되네, 막 그랬었는데 로드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데 몇백 사이클 걸립니다. 너무 느려요, DRAM이.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레지스터 파일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뭐 끼케야 뭐 30 몇 개 데이터 저장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 짜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이즈 큰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몇백 사이클 걸린다는 하나 갖고 오는데 몇백 사이클 걸리고 뭐 거의 그런 셈이에요. 그렇게 이제 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또.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캐시고요. 그럼 이제 캐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캐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인스트럭션으로 뭐 매니지를 하지 않아요.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 사이는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동시킵니다. 로드, 스토어 인스트럭션이죠. 그렇지만 캐시는 하드웨어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아까 그 로컬리티를 말씀드렸죠. 로컬리티에서 템포럴 로컬리티와 이제 스페이셜 로컬리티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포럴 로컬리티는 우리가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리피티들리 쓴다 이거고요. 스페셜 로컬리티는 한 번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 옆에 있는 데이터들을 큰 확률로 또 갖고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캐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매니지를 하면 좋을까요? 템포럴 로컬리티를 이용하려면은 우리가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이유는 이 데이터 쓰려고 하는 거죠.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이 갖고 온 데이터를 캐시에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원해 해서 갖고 올 때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캐시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들을 계속 액세스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높은 확률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뭐 우리가 이제 4바이트짜리 인티저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4바이트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 많이 가져온 데이터들을 다시 캐시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딘가는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뭐 4바이트만 필요해서 4바이트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D램에서 읽어오는 거는 64바이트씩 읽어요.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D램에서 이거 그 데이터를 읽을 때 데이터를 왕창 읽어오는 것이 더 효율이 좋습니다. 이 D램의 그 어떤 특성에 기반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 그건 좀 너무 어려우니까 D램에서 막 뭐 1바이트 읽어오고 뭐 2바이트 읽어오고 4바이트 읽어오고 그 막 그런 식으로 읽어오면은 효율이 엄청 낮아져요. D램의 어떤 그 뭐랄까 D램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뭐 이런 피크 퍼포먼스에 다다르지 못하고 여기서 놀게 됩니다. D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은 한 번에 데이터 읽어올 때 많은 데이터 읽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버스트 리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64바이트 혹은 128바이트 보통 이제 기본이 64바이트고요. 64바이트씩 이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D램에서. 그래야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4바이트 데이터 원하는데 로드에서 로드 워드 이런 식으로 D램에서 64바이트씩 읽어오는 게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읽어온 이 데이터들을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게 뭐였죠? 데이터는 스페셜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얘를 지금 읽어서 뭔가 하고 싶어요.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그래서 얘를 읽어와라 라고 했는데 이만큼을 읽어오는 거죠. 크게. 그래서 이만큼 크게 읽어온 거를 어디에 저장하느냐?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턴에는 스페셜 로컬리티에 따라서 얘 읽어와야지 하겠죠. 그런데 체크를 해보니까 이미 데이터가 여기 캐시에 있어요. 캐시는 D램보다 빠릅니다. 레벨 1 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클락 정도로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끼케야 뭐 2클락, 1클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캐시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얘를 다음 턴에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면 얘를 캐시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은 데이터는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 로컬리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차피 로컬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만 계속 쓰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시켜 놓는 게 아니라 작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 놓고 빠르게 액세스를 하겠다라는 것이 캐시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캐시는 하드웨어가 지금 그 하드웨어가 이제 매니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얘기한 것 중에 그 시간의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시간. 그 시간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소프트웨어가 아는 데이터는 레지스터 파일에 있느냐, 아니면 메모리에 있느냐, 요거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 자체로는 레벨 1 캐시도 있고, 레벨 2 캐시도 있고, 레벨 3 캐시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그 하드웨어가 뭐,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 라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런 명령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를 어디다 캐시에서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내가 미리 저장을 해놓을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하드웨어가 결정을 합니다. 하드웨어가 다 매니지를 하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시간을 재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 데이터가 D램에서 읽어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소프트웨어로 그거 매저할 수 있습니다. 매저를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어떤 데이터가 캐시에서 읽어온다. 로드 인스트럭션을 실행시켰는데 굉장히 빠르다. 이것도 역시 매저가 가능하죠. 소프트웨어가 시간을 재서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제가 시간의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소프트웨어는 원래적으로는 델타 T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의 개념은 인스트럭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그 인스트럭션의 결과가 나올지, 언제 인스트럭션이 끝날지 이런 거는 전적으로 하드웨어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하드웨어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또 그렇지만은 요 델타 T라는 실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시간이 이제 우리는 리얼 월드에서 돌리는 거니까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의 차이를 재면은 뭔가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하드웨어로부터 읽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DRAM에 있느냐, 레벨 1 캐시에 있느냐 이런 약간의 그런 정보 읽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였죠? 이게 사이드 채널이었죠. 네, 사실은 그 캐시에서의 사이드 채널 어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했듯이 캐시라는 것 자체가 시간차를 만들어내는 메모리예요. 지금 메모리 하이라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메모리 하이라키 혹은 캐시 하이라키라고 보통 얘기도 하긴 하는데 캐시라는 요 컴포넌트, 캐시라는 메모리 자체가 시간차를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입니다. 네. 그렇죠. 빠르게 돌리려고 캐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냥 메모리에서 읽으면 느린데 빠르게 읽어야겠다 해서 캐시 만들어놔요. 네. 근데 그리고 요 캐시는 아까 말했듯이 하드웨어가 매니지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건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는 요 시간 차이,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어태커. 그러니까 보안 공격을 하는 어태커들은 이 시간 차이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내려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사이드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뭔가 인포메이션을 읽어올 수 있는 채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사이드 채널이고요. 어차피 그리고 그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공격을 하는 것이 사이드 채널 어택이 됩니다. 캐시를 제가 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캐시라는 것 자체가 시간차를 만들어내는 물건이기 때문에 캐시가 많이 사용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 안에서 시간차를 만들어내는 뭐 모든 어떤 뭐 프로세싱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사이드 채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은 우리가 이제 그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는 이 루트 있잖아요, 루트. 이거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은. 실제 계산하려고 뭐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스퀘어 루트 하면은 뭐 빨리 빨리 나오긴 하지만 컴퓨터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뭐 혹은 멀티플라이 정도 비교하면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는 요 시간차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느냐 아니면 스퀘어 루트를 계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이드 채널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스퀘어 루트는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스퀘어 루트를 돌렸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랄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이드 채널이 형성된 거니까 시간차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이드 채널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캐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메모리 하이라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캐시의 퍼포먼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캐시의 퍼포먼스를 이제 얘기할 때 미스 레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미스. 우리가 이제 캐시는 뭐 여기 이제 캐시가 있고요. 여기 이제 DRAM이 있고 이제
캐시라는 거는 이 D램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여기다 이제 저장을 프로세스 내부에 이제 저장을 시켜 놓는 건데, 그러니까는 로드 인스트럭션을 썼을 때 로드 A를 했다. A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라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캐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드 인스트럭션 쓴다는 거는 사실은 이 D램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생각할 때. 그냥 D램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읽어와라. D램에서 읽어와라라는 건데, 캐시는 D램보다 사이즈가 작고 캐시는 또 하드웨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D램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건 불가능하고요. 사이즈 차이도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로드 A라는 인스트럭션을 실행시키면 얘가 캐시에서 발견이 될 때도 있고 캐시에서 발견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캐시에서 발견이 되는 거를 우리가 h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시 hit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캐시에서 발견이 안 되는 케이스 우리가 캐시 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스 레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캐시를 액세스를 해요. 그러니까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뭐 로드 스토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스토어도 이제 캐시에 저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메모리 인스트럭션 써가지고 리퀘스트를 이제 D램 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이 리퀘스트는 캐시에 먼저 가게 돼요. 캐시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전체 리퀘스트 중에 미스가 발생하는 그 비율, 그거를 우리가 미스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반대로 hit이 발생되는 비율을 hit rate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캐시 퍼포먼스는 어떨 때 좋냐? 미스 레이트가 낮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캐시에서 발견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클이 낭비되는 것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캐시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캐시 힛 레이트 혹은 캐시 미스 레이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명령어 중에서 얼마만큼 미스가 발생할 거냐. 이건 전체 명령어는 로드나 이제 스토어 명령어뿐만 아니라 전체 명령어, 그러니까는 모든 명령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MPI라고 Message per Instruction. 그래서 전체 명령어 중에서 캐시 미스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라는 것들도 캐시의 퍼포먼스를 재는데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MPI보다는 MPKI라고 해서 그 K가 이제 킬로를 나타내는데요. 킬로라는 거는 10의 3제곱이죠. 1000. 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1000개 중에서 미스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라는 것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MPKI를 보통 이제 많이 쓰고요. 뭐 미스는 적을수록 좋겠죠. 네. 그다음 이제 메모리의 이제 어떤 퍼포먼스, 이건 뭐 캐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재기 위해서 Average Memory Access Time이라는 거, AMAT이라는 것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AMAT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를 프로세서가 보내요. 메모리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얼마만큼 후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AMAT, Average Memory Access Time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당연하게 AMAT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캐시가 있으니까는 캐시도 있고 여기 D램도 있고 하니까는 보통 이제 AMAT은 hitTime, 이 hitTime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캐시에서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hitTime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미스 레이트, 미스의 비율과 미스 페널티, 미스가 발생했을 때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사이클 수를 곱해줘서 AMAT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시에서 미스가 발생하면은 이걸 뭐 레벨 1 캐시에서 미스가 발생한다 하면 우리는 레벨 2 캐시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뭐 레벨 2에서 미스가 발생하면 레벨 3를 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스가 발생하면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때 먼저 점점 그 하이러키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로우 레벨로 내려갈수록 사이클은 더 많이 소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스 페널티라는 거는 미스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사이클이 소모가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미스 페널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미스 레이트와 미스 페널티를 이제 곱하게 되면은 그 미스 그 평균 라는 데이터를 읽어 거기다가 이제 캐시에서도 제공해 주니까 거기다 힙 타임을 이제 더해 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필요한 에버리지 그 사이클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짧을수록 좋죠. 힙 타임이라는 거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는 사실은 그래서 A맷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스 페널티를 줄이거나 미스 레이트를 줄여야겠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스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빠른 메모리를 쓰면 되겠고요. 그 로어 레벨 메모리에 빠른 메모리를 이제 쓰면 되겠고 아니면 미스 레이트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매핑이 이제 다이렉트 맵드, 셋 어소시에이티브,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다이렉트 그 캐시라는 거는 사실은 또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등장을 했냐면은 저 캐시도 메모리예요. 캐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로드 A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드레스잖아요. 데이터에서 이제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니까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갖고 오게 되는데 캐시라는 거는 메인 메모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를 바로 저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캐시에서 어드레스의 그 메인 메모리에 매핑이 되는 어드레스를 몇 개를 이렇게 해서 얘는 이 공간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 요거 이제 캐시 매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 캐시 매핑 그러니까는 또 그 멀티플 어드레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멀티플 공간은 하나의 캐시의 그 라인, 그 캐시 블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의 블락에 매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또 구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얘가 어떤 뭐 데이터 A인지 데이터 B인지 데이터 C인지 구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럼 이 어드레스를 다 저장을 할 필요는 없고 어드레스에서 일부만 떼서 저장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태그를 해서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내가 리퀘스트를 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게 돼요. 그런 매핑하는 방식이 이제 다이렉트 맵드, 그 다음에 셋 어소시에이티브,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일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네, 미스 레이트가 일로 갈수록 낮아져요. 네, 그래서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가 이제 가장 비싼 캐시가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뭐 미스 레이트가 그러면은 거기 이제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고 셋 어소시에이티브 캐시고 다이렉트 맵드 캐시인데 이런 식으로 캐시 퍼포먼스가 올라가느냐? 뭐 다행히 그렇진 않고요. 미스 레이트를 힛 레이트라고 해야겠죠. 힛 레이트를 이제 하면은 그렇게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셋 어소시에이티브 캐시로도 웬만큼의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가 중요합니다. 그 리플레이스트 팔러시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다이렉트 맵드 캐시는 이 캐시 공간에 하나의 데이터셋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가 필요가 없죠. 그 말인즉슨 일단 로드 A가 여기에 있는 매핑이 되는 블럭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 채워놨는데 다시 로드 B가 나도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 채워 놓으려고 해요. 근데 다이렉트 맵드 캐시 같은 경우에는 캐시 하나의 공간에 그리고 캐시 블락이라고 하는데 하고 캐시는 여러 개의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매핑이 되는 그 어드레스가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로드 A랑 로드 B랑 요 매핑이 똑같이 매핑이 되는 어드레스에서 갖고 왔는데 물론 요건 두 개는 다르죠. 어드레스를 보면은 이게 똑같이 공간을 요 캐시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 매트는 얘를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저장돼 있던 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시 얘로 새로운 데이터를 채워넣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가 별 의미가 없는데요. 그냥 어차피 원래 있던 거 쫓아내고 그 이빅트라고 얘기하는데 쫓아내고 새로운 거 그냥 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간이 두 개 혹은 뭐 몇 개가 뭐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네 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n way set associative cache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SA가 있었죠? set associative cache. 예, 그 말인즉 이런 경우에는 여기 A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가 B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공간에. 그냥 그 공간이 이제 몇 개의 그 세트를 저장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그 캐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로드 C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근데 이미 다 차 있잖아요. 그럼 A나 B 중에 어떤 하나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쫓아낼 것이냐? 그거를 이제 정하는 것이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입니다. 어떤 거 쫓아내야 될까요? 네, 여기에 A가 있고요. 캐시에 A가 있고 B가 저장이 돼 있는데 로드 C로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미 차 있네. 그 A랑 B 중에 하나를 없애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어떤 거를 쫓아내면 되나요? 네, 쫓아내려면은 안 쓰일 거를 쫓아내야죠. 제가 말했죠. A랑 B가 있는데 그 나중에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B를 쓰네. B를 다시 액세스를 하네. 근데 B를 쫓아내면은 캐시에 B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메모리에서 읽어야 되니까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 가장 좋은 리플레이스먼트는 첫 번째는 안 쓸 거. 그러니까는 안 쓸 데이터를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로 지금 막 돌고 있는데 어, 미래에 안 쓸 데이터를 이제 쫓아내자라고 하드웨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요거는 신의 영역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인데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를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 로컬리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만약 어떤 이 데이터가 A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100사이클 전에 액세스를 했고 B 데이터는 50사이클 전에 액세스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B가 최근에 이제 액세스가 됐잖아요. 그쵸? A랑 B를 비교했을 때 B가 최근에 액세스가 됐잖아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로컬리티를 고려를 해가지고 로컬리티가 템포럴 로컬리티가 있잖아요. 한 번 액세스 됐으면 리피티들리 액세스가 될 것이다. 네, 그거를 고려를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A를 쫓아내게 됩니다. 왜냐면 B가 최근에 액세스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LRU라고 이제 부르고요. 정확히 말하면 least recently used 해서 가장 최근에 액세스가 되지 않았던 거를 쫓아내게 돼요. 이런 방식을 캐시에서는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안 공격에 또 이거를 이용하는
보안 공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LRU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쫓겨나는 것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오래전에 액세스를 했다라는 정보가 되잖아요. 캐시에서. 만약 캐시에서 공간이 4개가 있는데 그 공간 중에서 하나가 쫓겨나요. 어떤 어태커에 의해서. 근데 그 쫓겨난 거를 봤더니 얘는 어태커는 얘는 제일 오래된 데이터라는 거를 캐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태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이제 타이밍적으로 타이밍 이제 그러니까는 캐시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타임 디퍼런스를 만들고 타임 디퍼런스 때문에 이제 그 사이드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처럼 이제 LRU를 이용해서도 계속 캐시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다음에 그걸 액세스를 할 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 쫓겨난 거를 보고서 얘가 그 제일 오래전에 액세스가 됐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어태커가 알 수 있는 어떤 클류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팔러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이것도 이제 그, 네, 우리 이제 라이트 팔러시 중에 이제 라이트 뚜루랑 라이트 백이 있습니다. 라이트 뚜루랑 라이트 백이란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캐시에서 이제 로드 A로 이제 어떤 캐시를 이제 캐시에다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많이 갖고 온다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64바이트를 갖고 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토어를 써요. 그 스토어 뭐 B라고 했는데 우연히 보니까는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요 스토어 이 데이터를 스토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죠. 스토어 인스트럭션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캐시했습니다. 캐시에서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와놨기 때문에 캐시했어요. 이 데이터 또 어디 있나요? 이 데이터는 그 로드 A로 갖고 온 데이터는 메모리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는데 캐시라는 거는 그 그냥 템포러리 스토리지예요. 하드웨어가 관리를 하는. 걔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데이터의 카피를 캐시에다가 하드웨어가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근데 스토어 인스트럭션으로 일부 데이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똑같은 데이터는 캐시에도 존재를 하고 메모리에도 존재를 합니다. 스토어 인스트럭션으로 이 데이터를 바꿔버렸어요. 캐시에서. 스토어도 이제 그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견이 되면 그냥 바꿔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뭔가요? 이 데이터랑 메모리에 있는 이 데이터는 사실 동일한 데이터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A는 0라고 이제 선언을 해놓고 이제 뭐 이렇게 썼는데 A를 다시 1이라고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얘는 캐시에 있어요. 얘는 메모리에 있어요. 그럼 A라는 동일한 데이터가 메모리에서는 0이고 캐시에서는 1인 상태가 발생하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 라이트 팔러스입니다. 라이트 트루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바뀌자마자 바로 메모리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트 트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메모리랑 캐시랑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메모리가 엄청 느려요. 네, 그러니까는 한번 라이트를 할 때 이제 끝나야 되니까 그 기다리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이트 버퍼를 이제 쓰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결국 이제 라이트를 이제 수행을 그때마다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트 백이라는 거는 그냥 캐시에다가 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 라이트백이라는 거는 스토어로 캐시에다 이제 여기 앱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메모리도 이렇게 있고 얘를 그대로 캐시에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얘가 업데이트가 되느냐? 얘가 이제 캐시에서 쫓겨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액세스가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캐시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는데 그때 이 변한 거를 메모리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해요. 이 라이트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요 뭔가 업데이트가 된 캐시 블럭이 캐시에서 쫓겨날 때 메모리를 업데이트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변한 거를 우리가 이제 dirty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dirty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보통은 우리 캐시는 대부분의 이제 프로세스나 라이트 백 방식을 이제 씁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빅트 될 때, 그 캐시에서 블락이 쫓겨날 때 라이트가 이제 메모리 쪽으로 이제 라이트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 백 방식을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뭐 그러니까는 역시나 이것도 또 어태커가 이제 그 뭐랄까 어태커가 또 이거를 이제 공격에 또 사용하기도 하죠. 왜냐면 이게 뭐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어 이 인텔의 그 x86 같은 때 CL 플러시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캐시를 매니지를 하는 그런 명령어인데 CL 플러시라는 명령어는 어떤 데이터가 캐시 안에 있을 경우에는 요 블럭을 캐시에서 쫓아내서 다 메모리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CL 플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L 플러시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거 그 루트거나 있으실 때는 프리빌리지 레벨이 높아야지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명령어는 존재합니다. 명령어는 있는데 어, 아까 라이트백 캐시에서 어떤 캐시 블럭이 업데이트가 됐으면은 이 블럭이 이제 캐시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메모리에 이제 써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메모리 쓰려면 시간이 걸리죠. 메모리가 느리니까 그 차이를 또 밝혀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블럭이 있는데 이 A라는 블럭이 업데이트가 됐냐 안 됐냐를 어태커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뭘로? CL 플러시로. 그러니까 요 A라는 블럭이 캐시 안에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만약 CL 플러시를 시켰는데 얘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끝나요. 굉장히 빠르게 끝난다는 거는 캐시 안에 있는 블럭이 클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메모리 업데이트 할 필요 없잖아요. 라이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뭔가 라이트가 됐다라고 하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하면 더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CL 플러시를 할 때 그 시간 차이를 또 보고서 이 블럭이 써졌구나 아니면 안 써졌구나 이걸 어태커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공격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라는 것이 기본적가는 메모리 하이라키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퍼포먼스를 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캐시는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가 매니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캐시는 기본적으로 타이밍의 디퍼런스를 만들어냅니다. 타임 디퍼런스. 이런 라이트 팔러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아까 그 캐시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사이드 채널이 형성이 되고요.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죠. 네, 이것처럼 이제 멀티 레벨로 역시나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캐시 구조는 이런 식의 이제 뭐 요새 이제 인텔이나 AMD 프로세서는 거의 레벨 3까지 이제 가지고 있죠. 레벨 3는 그리고 이제 보통 말을 하면은 쉐어드 캐시가 되고요. 쉐어드 캐시라는 거면은 우리가 이제 그 CPU 안에 보면은 코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레벨 2까지는 프라이빗 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 거는 요 레벨 2까지는 이 코어에 종속된 캐시예요. 레벨 2는 요 하나의 그 프라이빗 요 코어가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합니다.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크지만 레벨 3는 기본적으로 쉐어드 캐시예요. 그리고 이제 레벨 3 다음은 거의 이제 DRAM 이제 좀 있게 되고요. 보통 이제 DRAM 바로 전에 있는 캐시를 우리가 LLC라고 이야기합니다. LLC라는 것은 라스트 레벨 캐시가 이제 되겠고요. 보통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레벨 3는 쉐어드 캐시, L2는 이제 프라이빗 캐시. 그 다음에 레벨 1 캐시는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로 또 나눠집니다. 인스트럭션은 인스트럭션 캐시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캐시에 이제 저장이 되고, 로드나 스토어는 데이터 캐시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뭐 인스트럭션은 우리가 그 인스트럭션 패치할 때 인스트럭션 메모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인스트럭션 캐시입니다. 질문 있나요? 유튜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캐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게 되겠고요. 뭐, 이거는 좀 그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하드웨어 프리패칭도 좀 스킵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설명드릴 것.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캐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캐시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가지고 위해서 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이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로드 인스트럭션, 로드 A, 로드 B, 그 소프트웨어 안에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겠죠. DRAM이라는 메모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한 개가 아니죠. 우리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알트 대열 해가지고 그 돌고 있는 프로세서 체크하면은 사실 수백 개죠. 예. 뭐 리눅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탑 명령을 써가지고 그 돌고 있는 프로세스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수백 개가 돌고 있죠. 어, 어, 하드웨어는 하나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이제 그 DRAM,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이제 하나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가 돌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2, 소프트웨어 3. 얘네들이 다 DRAM을 액세스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줘야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명령어로 이루어지고 로드 A, 뭐 로드 B 이렇게 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가 로드 A, 로드 B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이때 A가 B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 어, 만약 우리가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까보게 되면은 그 컴파일된 인스트럭션을 까보게 되면은 뭐 로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 뭐 어차피 그 뭐 이런 식으로 R1 해서 이제 옵셋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드레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보면은 어드레스가 똑같을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어딘가 이제 저장이 될 텐데요.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얘를 이제 어떤 특정한 어드레스로 이제 읽어오게 된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거를 어드레스 A로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읽어와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인데 프로그램 컴파일러가 이제 만드는 거니까 프로그램 해서 보니까는 얘도 로드 A로 어드레스 똑같은 데를 읽어와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르니까는 사실 데이터는 다르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사실 virtual memory입니다. virtual memory. 사실 근데 virtual memory는 이런 뭐랄까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만들어준 건 아닌데요. 사실 지금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를 쓰는 것이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인 게 뭐냐면은 어, 사실 옛날에는 그 컴퓨터의 메모리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어요. 뭐 지금이야 뭐 4기가 기본에다가 뭐 8기가, 16기가 막 쓰고 있긴 한데 옛날에는 1메가도 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한 도스, 그러니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640KB 안에서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이제 작은 메모리 사이즈 자체도 이제 작았고요. D램의 메모리 사이즈 자체도 작았고, 어, 또 프로그램에서도 뭐 제약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사이즈가 작았어요. D램의 사이즈가 작았고요. 근데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긴 하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는 비싼데 비쌌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사이즈가 작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또 비싸고 그래서 D램은 늘리는 거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아이디어를 냈느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한테는 굉장히 큰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자.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원래 뭐 그냥 뭐 1메가라고 해보죠. 옛날이니까. 메모리 사이즈가 1메가바이트다. 근데 소프트웨어한테는 내가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주겠어. 라고 하면서 뭐 내가 1기가짜리 메모리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는 마음껏 요 메모리를 쓸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메모리 저장을 해놓고 마음껏 쓸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니까. 소프트웨어는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 메모리 사이즈는 1메가바이트야. 그럼 소프트웨어가 그러면은 나는 1기가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는 1메가니까 나머지는 어디 저장해야 되나요? 나머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액세스를 하는 이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리얼 어드레스, 이거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나는 여기를 읽어올 거야. 로드 B로 읽어와요. 나는 여기를 메모리에서 읽어온다.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보니까는 이 데이터는 뭐 별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하드디스크에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요 진짜 어드레스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요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나는 B를 읽어오겠어 라고 했는데 딱 트랜슬레이션 테이블로 가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B를 가지고서 위치를 체크를 해봤더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네. 그러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읽어서 어느 비어있는 공간이나 아니면은 뭐 비어있지 않더라도 그냥 뭐 쫓아내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위치가 이제 P다 하면은 B를 P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소프트웨어한테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다시 로드 B를 읽어올 거야 하면은 B는 P로 매핑이 되네. 그럼 여기서 읽어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P가 계속 안 쓰여요. 메모리 작잖아요. 안 쓰이고 자꾸 액세스 하다 보니까는 얘는 그럼 넌 다시 하드디스크로 돌아가라.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오, 비슷하죠. 캐시랑 비슷하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옛날에는 작았기 때문에 캐시랑 비슷하게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매핑을 막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한테는 굉장히 이제 많은 큰 사이즈의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피지컬리 봤을 때는 메모리 사이즈는 작습니다. 나머지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놔요.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메모리 원래 그 D램에 있는 데이터랑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막 바꿔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메모리에는 자주 쓰는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고, 그러니까 D램에는 자주 쓰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드디스크에는 뭐 공간이 많으니까는 그냥 자주 안 쓰는 거에 이제 넣는 거죠. 캐시처럼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네, 버추얼 메모리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소프트웨어가 보는 이 메모리 스페이스 이것과 실제 메모리 스페이스가 다른 걸 말해요. 소프트웨어는 이 버추얼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합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는 뭐 소프트웨어는 몰라요. 그냥 나는 뭐랄까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소프트웨어한테 그 실제 리얼 메모리는 아닌데 굉장히 그냥 판타지 월드에 있는 큰 메모리를 넌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란 아니죠. 거짓말. 네. 이게 일루전을 이제 좀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로드 A다 라고 했을 때 이 로드 A라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버추얼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버추얼 어드레스를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액세스 보는 거는 그 리얼 메모리가 아니라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데이터는 이제 실제잖아요. 리얼한 거니까. 실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실제의 어드레스인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버추얼 메모리 개념이에요. 이 굉장히 좀 많은 장점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장점은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네, 소프트웨어는 판타지 월드에서 그냥 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은 메모리가 1GB다. 피지컬 메모리가. 어떤 시스템은 4GB다. 사실 그런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나는 어디서 읽어올 거야, 어디서 읽어올 거야. 그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 메모리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무조건 액세스를 합니다. 그거 관리해 주는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예요. 예. 또 하나 장점은 이 케이스에서 장점이 됩니다. 피지컬 메모리는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시스템 들여다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돌고 있죠. 한꺼번에. 결국에는 똑같은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액세스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거 버추얼 어드레스예요. 리얼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이 버추얼 어드레스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바꿔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메모리 스페이스를 어사인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노드 A인데 이 소프트웨어 이 프로세스 1은 여기에서 액세스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2에서 또 프로세스 2에서 똑같은 버추얼 어드레스인데 너는 여기를 액세스 해라. 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 자체는 하나인데 그 어떤 D램에서 어떤 공간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분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내가 여기 쓰는데 다른 애가 똑같은 데를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케이스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만 버추얼 메모리라는 것을 우리는 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이런 식의 일루전에 빠져서 그냥 돌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는 일루전은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돌게 되냐면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 굉장히 많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메모리가 있습니다. 버추얼 메모리죠. 소프트웨어가 돌 때는 나는 이 굉장히 큰 버추얼 메모리를 나 하나만 쓴다라는 착각 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면 돼요. 실제로는 뭐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뜯어보면은 사실 하나의 컴퓨터 안에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수천 개의 프로세스가 런치된 상태에서 똑같은 메모리를 막 액세스를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는 이런 그 판타지 월드에서 이제 놀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버추얼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또 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느냐? 아까 또 버추얼 메모리가 처음에 탄생한 게 캐시처럼 메모리를 쓰기 위해서. 네, 캐시가 또 등장하면은 타이밍, 타이밍 디퍼런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제 버추얼 메모리도 우리 이제 뭐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뭐 하드디스크에서 갖고 오느냐? 아니면은 진짜 피지컬 메모리, DRAM에서 갖고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시간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페이지 폴트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페이지 폴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소프트웨어가 어떤 버추얼 어드레스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고 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매핑 정보를 찾다 보니까 얘는 하드디스크에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 스토리지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 뭐 SSD도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너무 느려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너무 느립니다.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가 일일이 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냥 그러냐? 그러면은 그 익셉션을 발생을 시키고요. 왜냐면 걔는 굉장히 레어하게 발생하는 그 이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페이지 폴트라는 엑셉션을 발생을 시켜서 걔가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로 읽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익셉션이에요. 익셉션이라는 거는 레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페이지 폴트라는 엑셉션이 이제 발생하고 그것을 처리를 해주려면은 그 엑셉션 핸들러를 콜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는 그 프로세스가 도는 게 아니라 엑셉션 핸들러가 이제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쨌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페이지 폴트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또 공격이 일어난 게 이제 멜트다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이벤트를 통해서 또 공격을 이제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이제 페이지라 버추얼 메모리라는 것 자체가 캐시라는 약간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또 달라지게 됩니다. 버추얼 메모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이제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또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재밌죠. 소프트웨어는 예, 굉장히 사실은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연구하니까 예, 하드웨어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진짜 판타지 월드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고요. 그 하드웨어는 열심히 그 판타지 월드를 떠받치고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시험은 그 캐시까지 이제 좀 시험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버추얼 메모리는 시험 이후에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 뭐, 어쨌든 이게 줌으로 녹화가 되는 거라서 좀 시간이 걸리고요. 줌에서 좀 되려면. 그래서 뭐 아마 내일이나 제가 열심히 하면 내일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험은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과 그 지금까지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한 질문들을 뭐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들이 됐고 거의 이제 답답형 형식으로 됐고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사실 알 수가 없고 뭐 제가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뭐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미리 좀 테스트를 해주시고 또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또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로 마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대한 거는 제가 자세하게 써서 또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